지금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칙을 정하는 법 하나가 국회에 딱 막혀있죠. 그 법은 바로 클래리티법입니다. 근데 이 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해도 규칙 자체는 나올 예정인데요.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임시로 나오는데 오늘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그 임시라는 이 두 글자입니다. 이게 비트코인을 들고 계신 홀더분들께 무슨 뜻인지, 그게 오늘 제가 풀어드릴 이야기의 전부고, 여기서 이상한 점은요, 클래리티법이 막혔는데 규칙이 어떻게 나온다는 걸까요?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칙이 정해지는 방법이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국회가 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 막혀있는 클래리티법이 바로 이 방법이고요. 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표결로 통과시켜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기관이 스스로 규칙을 정하는 방법인데요. 미국에는 증권을 감독하는 SEC라는 기관, 그리고 상품과 선물을 감독하는 CFTC라는 기관이 있죠. 이 두 가지 기관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자기들 권한으로서 규칙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럼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최근에 상원 다수당 대표가 기자들에게 휴회 전 이 법을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말을 했고요. 지금 미국의 상원은 이 법을 일단 뒤로 밀어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딱 나쁜 소식처럼 들리죠. 근데 바로 그 시점에 미국 SEC 위원장 폴 애킨스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국회가 못하면은 우리가 규칙을 만들 준비가 돼 있다라고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준비돼 있고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은행 번스타인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올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지면요, SEC랑 CFTC가 오히려 규제를 더 서두를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 규제기관들이 준비해둔 게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지 뒤에 나올 진짜 이야기가 이해되실 겁니다. 이 두 기관이 작년 11월부터 준비해온 게 있는데 프로젝트 크립토라는 이름의 계획입니다. 애킨스 위원장이 시작을 했고,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 빈자리를 임시로 채워두는 조치다라고 본인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크립토가 다루는 게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씩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먼저 첫 번째로 토큰 다루는 기준입니다. 어떤 코인이 증권이고 어떤 코인이 상품이냐를 가르는 규칙인데, 증권이면 SEC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요. 상품이면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 한 글자 차이가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디파입니다. 은행이나 거래소 같은 중간 회사 없이 프로그램만으로 코인을 빌려주고 또 바꾸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규칙입니다. 세 번째로는 셀프 커스터디예요. 이게 오늘 뒤에서 다시 중요하게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셀프 커스터디 같은 경우는 내 코인을 거래소 같은 중간 회사에 맡기지 않고 내 지갑에 내가 직접 보관하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혁신 면제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시험을 해볼 때 규제를 잠깐 느슨하게 풀어주는 조치인데요. 비트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건 알트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는 얘기지 비트코인이라는 상관없는 일 아니냐. 이 비트코인은 이미 누가 봐도 상품이니까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여기에 잘 알려지지 않는 사실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공식 정해진 게 언제인지 아시나요? 올해 3월 17일입니다. 그날 미국 SEC, CFTC 이 두 기관이 함께 해석을 하나 내놨어요. 그 안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을 포함해가지고 16개 코인을 상품이라고 분명하게 정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 이건 법이 아닙니다. 두 기관이 스스로 내린 해석입니다. 국회가 표결로 통과시킨 법이 아니라 규제기관이 자기 권한으로 우리는 이렇게 보냈다 발표한 문서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애킨스 위원장 본인이 그 답을 말을 해줬습니다. 규칙은 우리가 얼마든지 빨리 만들 수가 있다. 근데 그걸 다음 정부가 못 건드리게 고정시키려면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된다라고요.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돼요. 지금 비트코인이 가진 상품이라는 지위는 다음 정부가 들어와서 표결 한 번 없이 조용히 쥐어버릴 수도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혹시나 지금 등에 살짝 소름이 돋으셨다면 정확히 보신 건데요. 그리고 아까 기억해 두셔라 했던 셀프 커스터디,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이 프로젝트 크립토 안에는 내 코인을 내 지갑에 직접 보관할 권리, 이 부분을 다루는 내용이 들어있죠. 이게 왜 비트코인 홀더에게 특별하냐? 비트코인은 처음에 세상에 나왔을 때부터 은행이나 회사에 맡기지 않고 내가 내 돈을 직접 들고 있다는 생각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보다도 이 셀프 커스터디 항목이 오히려 비트코인 홀더에게 훨씬 더 직접 와닿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제가 던졌던 임시라는 두 글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번스타인의 요지는요, 이 법안이 무산되면 규제기관이 프로젝트 크립토로 더 빨리 움직여서 규칙은 나온다. 이게 맞습니다. 규칙은 나옵니다. 근데 그건 다음 정부가 뒤집을 수 있는 임시 규칙이죠. 반대로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면 그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규칙은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규제기관이 빨리 움직이는 게 무조건 다 좋은 소식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빠른 만큼 임시고 느린 만큼 단단합니다. 산업계가 굳이 오래 걸리는 법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것도 확정이 아니라 제 예상이라는 걸 먼저 밝혀줄게요. 가장 그럴듯한 정의는 올해 안에 클래리티법이 상원을 통과하기는 어렵겠고요. 통과된다라고 할지라도 9월달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SEC랑 CFTC가
프로젝트 크립토의 규칙안을 먼저 내놓는 쪽이고, 제가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지금 미국 상원 일정표에 이 법의 표결이 잡혀있지 않고요. 곧 휴회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에키스 위원장은 직접 준비되어 있다라고 공언했고요. 규제기관의 정식적인 규칙안은 이미 정부 일정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준비는 규제기관 쪽이 더 돼 있다는 뜻이고요. 법안이 올해 무산되더라도 규칙은 나오겠지만 그건 다음 정부가 뒤집을 수 있는 임시규칙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가진 상품이라는 지위도 법이 아니라 해석이기 때문에 빠르게 얻은 만큼 되돌려질 수도 있는 상태겠고, 그래서 진짜 승부는 규칙이 나오느냐가 아니라 규칙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겠죠.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SEC가 먼저 임시규칙을 내놓는 쪽일지, 아니면 국회가 결국에 법으로 못 박는 쪽일지, 그 정식 규칙안이 세상에 공개되는 날 저는 그 첫 번째 문장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